자, 국제 유가와 달러에 움직이는 이 기업들 요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 1달러 하락 시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이 증가한다. 야, 뭐예요? 이거 한국전력. 이거 다 솔직히 말해서 다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작년에 설명을 한 3번 분기마다 해드렸어요. 왜 분기마다 해드리겠어요? 아니 뭐 가격 올린다 그러다가 실망하면은 실망해서 가격 떨어지면 산 다음에 파시면 돼요.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사세요 파세요보다는 이게 패턴 매매 하나의 일종이다. 뭐 계절 패턴 매매도 있고 더위 관련주도 있고 그다음에 복날 관련주도 있고 길목 지키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서정덕 TV에서 대표적으로 한전도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제 유가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잖아요. 달러도 약세입니다. 원화는 강세고요. 그러니까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달러 수혜주들이 약세를 보이겠죠. 왜냐면 1480원에 팔던 거 1420원에 팔아야 되니까. 수출주들, OEM 관련주들 이런 애들은 조금 약세입니다. 영업무역이나 이런 애들, 뭐 한세실업이나 요즘에 주가가 근데 걔들은 달러가 올라갈 때도 못 갔었는데 내려가니까 또 그거 핑계로 대면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 아닐 때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반면에 국제유가 하락에 지금 유가 하락 수혜주들이 슬쩍 미소를 짓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제 유가 하락 수혜주를 꼽자면 뭡니까? 예, 한국전력이죠. 얼마 전에 한국전력 얘기 얼마 전에도 드렸었어요. 외국인들이 이거 2만 원 초반에서 드렸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업종이 얘네들이다. 그러면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언급을 했었고 18,000원, 2만 원대에서는 어김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애들인데 최근 드렸던 주요 내용은 이거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다. 그리고 그동안 못하던 배당을 재개를 했다. 400원인가? 뭐 조금. 그 다음에 실적이 지금 흑자 전환을 했는데 개선도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하반기에 요금 인상 기대감이 있다. 원가 부담이 줄어든다. 라는 거였는데 이 중에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 요소가 더욱 가팔라진 겁니다. 최근에 유가가 하락을 해요. 그 다음에 환율이 좀 안정세까지 뭐 안정을 어디까지 안정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환율이 1480원에서 죄송합니다. 141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이러면 뭐냐면은 한국전력한테는 되레 실적을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 11일 동안 뉴캐슬 뭐 칼라만탄 연료탄의 평균 가격이 톤당 14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9달러 하락했대요. 한국전력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시에 영업이익이 2280억 원 감소해요.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10원이 내려가면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죠. 유가가 배럴당 1달러 하락하면은 4, 5개월 뒤에 영업이익은 3140억 원. 근데 국제유가가 얼마가 빠진 거야? 라고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석탄 가격, 석탄으로도 만드니까 석탄 가격이 하락할 경우엔 영업이익이 증가해요. 그럼 유가가 얼마나 빠졌니? 이렇게 빠졌어요. 유가가 100불 가까이 가던 게 지난해에 2023년도, 2024년도에 막 100불, 80불 갔잖아요. 지금 꾸준하게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어디? 60불 초반대, 오늘 62불입니다. 그러면은 90불, 80불 하던 게 60불까지 내려왔으면은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서정태 TV 구독자분들도 사실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차마 내가 한국전력까지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실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계신데 이게 여기에 투영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국제유가 흐름은 60달러대까지 하락한 뒤에 반등 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봤죠. 원달러 환율도 달러와 약세에 하락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고 있고 이중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1410원대까지 얼마 전에 떨어졌었고요. 국제유가 역시 수요 둔화에 따라서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 못 올라가요. 오늘도 62불대. 여기에 요금 인상 기대감 하반기에 있겠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근데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원가의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좀 진작에 잘 좀 얘기해주지. 얘기했다고요.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물려있는 것들이 많고 내가 주로 보는 섹터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좀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이거를 좀 이제 내 투자 노트라는 거를 저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 놔고 저는 이제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놓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요. 매일매일. 아, 지금 이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할 때도 쓰지만 방송할 때도 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잖아요. 10조 원 넘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총 매도량이 그 안에서 조선 일부, 조선 기자재 쪽, 그 다음에 통신 일부, 그 다음에 한국전력 매수하고 있다. 외국인 한국전력 계속 산다라는 거죠. 기관도 사요.
예, 6거래일, 7거래일 막 이렇게 계속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비슷한 구조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비슷한 구조는 뭐 있어요? 항공주입니다. 고환율은 어때요? 여러분 그 같은 금액이면은 일본 갈 때 지금 800원일 때랑 1000원일 때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싶죠. 환율이 높아지면은 그리고 달러가 비싸지면은 해외여행 수요를 위축시킵니다. 비싸니까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더 적잖아요. 내 생활비가 줄어드니까 외국 나가서. 그리고 항공사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켜가지고 고환율은 항공주한테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들을 비행기를 안 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선 그리고 또 뭐 써야 돼요? 제트유 비싸요. 그 연료 써야 되잖아요. 이거 달러 결제입니다. 그리고 그 달러 항공기를 리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긴 적어놓지 않았는데 항공기를 자신의 항공기를 쓰는 여행사도 있지만 저가 항공사는 리스거든요. 많이들 리스 결제 대금을 뭘로 하냐면 달러로 합니다. 그럼 같은 금액이어도 달러가 강해지면은 예, 비싸지는 거죠. 달러가 상승하고 해외여행 수요도 적은데 유가 오르고 리스 비용 올라가면 항공사는 어떻게 돼요? 마진이 줄어들고 주가에도 악영향이죠. 반대로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달러까지 하락하면 동일한 운임을 하게 되는데 이익은 자연스레 늘어나고 이익만 놓고 봐도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한번 여행 가볼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성수기가 다가오고 뭐 이제 휴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좋은 것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소형 화물 관세 우려, 뭐 800불 이하 소형 화물 관세 우려, 거기다 경기 위축. 그러면은 긍정적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쇄를 시키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마냥 긍정적이진 않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긍정적 요소가 세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LCC 저가항공사들 간의 경쟁 심화가 있습니다. 운임료를 자체적으로 낮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마진을 깎아먹는 부정적 요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경기를 짚어드리고 매크로를 짚어드리는 이유는 달러 유가 이런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업종별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러면 기회인지 위기인지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항상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